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워크컬처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회사에 워크컬처 관련된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담당자분들이나 리더십 분들과 얘기했을 때 이 워크컬처의 변화 혹은 개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예요. 우리 구성원들이 더 몰입감 있게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제는 뭐 주 50시간도 있고 하이브리드 워크도 있고 해서 사실은 관리자가 하나하나 간섭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관리한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몰입감 있게 집중도 있게 자기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워크 문화, 워크 컬처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리텐션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더 오래오래 다니고 싶다. 우리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워크 컬처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는 모든 회사의 좀 공통적인 이슈가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 서베이를 봤을 때 워크컬처가 되게 좋았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작업에 전진이 있고 함께 뭐 소속감이나 신뢰를 얻을 때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워크컬처의 변화 또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워크컬처나 뭐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새끈하게 일하는 방식, 미션, 뭐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최종적인 산출물, 특히 워크컬처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뭐 일하는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워크웨이, 코드 오브 컨덕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성원의 경험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보고 듣게 하고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이 경험들을 세세하게 설계하는 것에 아주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일할 때 어떠세요? 보통 저는 경영진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일해서 몰입할 때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하나의 일에 되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잘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다 같이 모여서 좀 장기적이고 조직 차원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세팅되면 좋을지 이런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보게 할 것이냐. 대부분은 내 일을 보고 나의 같은 팀 안에 동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할 때 동료분들과 함께 저 오늘 A라는 일을 하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팀 전체적으로 뭐 8명, 10명, 20명이 우리가 같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들을 조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귀로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되게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실행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시야를 넓혀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느끼는 건데요. 이거에 있어서 되게 A사 프로젝트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CEO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포지티브한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G사와 했을 때 이런 워크숍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에게 정말 이렇게 멋진 동료들이 많이 있었군요.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약간 이런 서로 되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워크컬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COC, 코드 오브 컨덕트가 만들어진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 방금 얘기했던 팁을 가지고 워크컬처의 하나의 형태인 일하는 방식,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든 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전통적으로는 전사 캠페인을 합니다. 구성원들의 눈이 시야가 가장 많은 닿는 곳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스티커를 나눠준다든지 굿즈를 제작한다든지 그 회사만의
이모티콘을 세트를 만든다든지 등등으로 잦은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으로 세팅하고자 한다. 라는 캠페인을 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저는 사실 이게 대세라고 느껴지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프로젝트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팀 단위로 워크숍을 많이 진행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지만 일은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팀에서 하시죠. 보통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팀원이에요. 그 나의 일하는 성과나 방식에 가장 크게 연관된 사람들도 팀원들이죠. 그래서 팀이 함께 모여서 뭐 전사적으로는 이렇게 일하는 방식으로 세팅되었지만 우리 팀의 특성,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 팀이 처한 상황, 우리 팀의 뭐 세대 구성, 아니면 전문성의 구성, 이런 특수한 우리 팀의 상황 안에서는 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실제 H사 같은 경우에는 코드 오브 컨덕트를 전사적으로 세팅했지만 전사적으로 팀 단위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이 COC에 기반한 팀이 지킬 그라운드를 새로 세팅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일하는 방식으로 머무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바로바로 실행되기 원해요 라는 니즈를 가진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